자, 오늘 볼 거는 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의 온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이 깊이 들어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될까? 끝까지 전달될까? 그러지 않죠? 아주 깊은 층에는 태양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는 물의 표면, 여기는 심해라고 해봅시다. 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라고 해봅시다. 자, 태양 에너지가 물의 표면에만 전달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지만 어떤 경계 이하로는 태양빛이 1도 전해지지 않는 구역이 생길 거예요.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곳은 물의 온도가 변하지를 않아요. 왜? 태양이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고 여기나 여기나 다 깜깜해서 그냥 다 차가워요. 다 차가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차가워집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물의 온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어떻게 되지? 차가워지겠죠. 깊어질수록 물의 온도는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이걸 한번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건 좀 거꾸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자, 여기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깊이에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기가 표면이니까 0이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요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떨어져 봤자 온도가 똑같아요. 이렇게 추워요. 그리고 표면에서 심해층까지는 물의 온도가 어떻게 변할까? 표면은 태양빛이 많이 닿으니까 태양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니까 온도가 높을 거고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물의 온도가 햇볕이 많이 안 닿으니까 물의 온도가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서 뭘 더 추가를 해야 될까? 자,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다는 가만히 잔잔하지 않고 파도가 쳐요. 왜 그럴까? 바람 때문에. 바람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바다 표면을 이렇게 휘저어요. 마치 빨대나 아니면 나무젓가락으로, 나무 스틱으로 이렇게 뜨거운 물을 휘젓듯이 휘저어요, 바람이. 매 순간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휘저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지. 물 아래와 위가 섞이게 되겠죠. 근데 바람이 태풍급으로 맨날 불지 않고 산들바람이 불 수도 있고 조금 강한 바람이 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바람은 어디까지 깊이를 휘저을까? 여기까지 휘젓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하는 곳이라고? 바람이 휘젓는 곳. 따라서 여러분들도 뜨거운 물을 휘저어서 알겠지만은 휘젓고 나면은 위의 온도랑 밑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똑같아지겠죠. 바람이 닿아서 휘젓는 곳 같은 경우에는 물의 온도가 깊이에 따라서 변화가 없어요. 왜? 휘젓으니까.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골고루 섞이게 했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바람이 휘젓는 곳을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은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햇볕이 안 닿는 깊은 곳을 심해, 들어봤지? 심해층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수온약층이라고 불러요. 정상적으로 깊이에 따라서 물의 온도가 내려갈수록 깊어질수록 차가워지는 곳을 수온약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지. 그럼 선생님, 바람이 센 곳은 혼합층이 더 넓은가요? 그렇지.
바람이 센 곳은 혼합층이 훨씬 더 넓어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나중에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극지방, 아주 추운 곳은 어떻냐면은, 아주 추운 곳은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다 추워. 따라서 거의 변화가 없어.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추워. 깊은 곳이든 얕은 곳이든 다 추워. 그래서 일직선의 그래프를 보이기도 해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배웠다는 가정하에서 오늘 내용 한번 볼게요. 지표면에 많은 물은 생명 유지의 비결입니다. 수권 같은 경우에 대부분 바다에 분포를 해요. 90%가 훨씬 넘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육지의 물은 빙하, 지하수, 하천수, 호수의 형태로 분포를 합니다. 수권의 역할이 뭘까? 물의 역할, 생물 현상이 유지하죠. 체온 유지하고 생명의 영양소 공급, 독성 물질 배출 이런 것들이 다 물의 역할이에요. 지표면의 변화, 기권과의 상호작용으로 수권과 기권이 상호작용한다. 이게 뭘까? 공기 속으로 물이 올라간다. 이게 뭐지? 구름이죠. 얘네 둘이 더해지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뭐가 생성되지? 비가 생성되죠. 기권과의 상호작용, 쉽게 얘기하면 날씨를 얘기를 해요. 날씨 또는 기상현상들을 얘기해요. 날씨, 기후 등으로 지권의 지표면의 모습을, 땅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비가 내려서 땅을 깎듯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생물권,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은 각 권은 상호작용을 하며 태양계 천체 중에서 지구에서만 존재가 밝혀졌어요. 선생님, 다른 곳에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밝혀진 데는 지구밖에 없어. 지구에만 뭐가 있다고? 생물권이 있다고. 교과서 보면 알겠지만은 수권이 존재하는 별은 생각보다 많아요. 행성들도 생각보다 많아. 수권은 많은데 생물권, 생명체가 살아있는 곳은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지구밖에 없어요. 있을 수도 있다는데요. 그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우주에서 아직까지는 지구에서만 생물권이 밝혀졌어요. 이런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각 권의 상호작용이에요. 자,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여기 이거는 위도를 얘기를 해요. 지구의 구라면은 위도를 얘기해요. 영도가 어딜까? 영도가 적도죠. 적도. 점점 가면 갈수록 60도, 90도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야? 90도는 극지방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30도 부근은 뭐가 있지? 우리나라. 38선 알죠? 그 근처에는 우리나라가 있어요. 자, 보면 알겠지만은 바람이 휘젓는 곳은 혼합층이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 태양이 닿지 않은 곳에는, 빛이 안 닿는 곳은 심해층이에요.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 사이가 수온 약층이에요. 그런데 보다시피 극지방 쪽은 그냥 다 심해층처럼 생겼어요. 혼합층이 없어. 이 말은 뭐야? 추워서 표면이나 깊은 곳이나 물의 온도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지. 자, 그리고 혼합층 보면은 적도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중위도쯤이 혼합층이나 수온약층이 더 깊어요. 이 말은 뭘까? 혼합층이 깊다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바람이 더 세게 분다는 거지. 그래서 적도 부근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쪽에 훨씬 더 뭐 태풍이라든지 훨씬 더 많은 바람들이 분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자, 그걸 그대로 들고 오면 어떻게 될까? 저위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적도 부근을 얘기해요. 중위도, 우리나라. 고위도, 극지방. 남극, 북극 같은데. 보세요. 온도가 뜨거워요. 온도가 뜨겁고 중위도는 온도가 낮고 극지방은 추워요. 어디에? 혼합층에. 보면 알겠지만은 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바다를
섞어놨기 때문에, 스틱처럼 섞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온도는 어때? 다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해. 깊으나 얕으나 비슷비슷해. 그것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물의 온도가 떨어지겠죠. 왜? 이렇게 물의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야? 햇볕이 적게 닿으니까. 그리고 나서 요 일정 부분 이상 내려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햇볕이 닿지 않아서 물의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생기겠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적도 부근에서는 혼합층이 요만큼이고 수온약층이 요만큼이고 심해층이 이래. 중위도에서는, 우리나라 근방에서는 혼합층이 이렇고 수온약층이 이렇고 심해층이 이래. 극지방은 말할 것도 없죠. 다 추워. 다 추워. 자, 그리고 잘 보셔야 되는 게, 문제로 종종 나오는 게 수온약층, 수온약층이에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요 수온약층에서 보면은 위에 물은 온도가 높아요. 수온약층의 낮은 부분은, 아랫부분은 온도가 낮아요. 지난번에 배웠었지. 뜨거운 기체나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된다고?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기체는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다고 했었지.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될까? 더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심해층에서 막고 있지. 온도가 높은 얘는 어떻게 돼? 올라가고 싶은데 혼합층에서 막고 있어. 요것보다 더 뜨거운 애가, 얘보다 더 차가운 애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네들끼리 섞인다, 안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가운데도 어때? 사실은 요 가운데 수온약층 같은 경우에도 물이 섞이지 않아서 굉장히 안정된 지대예요. 안정된 층이에요. 혼합층만 물이 막 섞이는 곳이고 수온약층은 굉장히 안정화된 곳이에요. 심해층은 말할 것도 없이 햇볕이 안 드니까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야. 안정화된 층, 안정화된 층. 얘는 그냥 맨날 섞이는 층. 오케이? 자, 기본 체크 볼게요. 수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권은 대부분 지하수의 형태로, 아니지, 바다 형태죠. 바다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수권의 물은 상태를 바꾸면서 뭐 수증기가 됐다든지 뭐 지하수가 됐다든지 아니면 바다로 흘러간다든지 다시 상승해가지고 구름이 된다든지 각 권을 순환을 합니다. 맞아요. 그걸 상호작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생물권은 태양계 행성 대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구성요소이다. 아니죠. 유일하게 지구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세 번째 장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당연하죠. 거의 대부분 지구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는 태양 때문이에요. 지구 시스템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 외에 거의 모든이라고 했어요. 모든이 아니야. 거의 모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조석간만의 차,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지? 달. 그리고 지진이 나는, 땅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지? 지구 내부. 얘네들은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가 아니야.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과 태양 복사 에너지. 복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선생님은 옛날에는 카피인 줄 알고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바퀴살. 뭐 옛날에 마차, 바퀴살 요렇게 돼 있는 거 알고 있지? 바퀴살처럼 퍼져나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방출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냥 방출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지구 시스템의 각 권은 에너지와 물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해요. 자, 그렇다면 왜 극지방은 춥고 왜 적도는 더울까? 태양과의 거리의 차이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지. 태양이 저기 성균관대역에 있는 난로라고 생각을 하면은
극지방이나 아니면 적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된다? 선생님이 여기서 째냐? 한 발짝 뒤에서 째냐? 난로의 따뜻함 차이 느낄 수 있을까? 모르지. 그것처럼 아주 미미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극지방과 적도의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걸까? 이것 때문이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태양의 높이가 달라요. 보다시피 같은 태양 에너지가 세 줄기 와요. 적도, 중위도, 극지방. 같은 세 줄기가 오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을 보세요. 누가 면적이 더 커? 극지방이 커야 돼. 한마디로 뭐야? 적도에서는 이렇게 오는데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오는데 극지방에서는 어떻게 오는 거야? 비스듬히 오기 때문에 세 줄기가 오더라도 면적이 어때? 커야 돼.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 에너지 밀도가 여기가 훨씬 더 높아요. 태양의 에너지 밀도가 엄청 높은 거야. 여기는 태양의 에너지 밀도가 낮은 거고. 사람이 서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머리, 여기 땅을 대고. 자, A에서는 태양이 어떻게 비치는 것처럼 느껴지지? 머리에서. 바로 위에서. 그러니까 태양이 어떻게 떠 있는 것처럼 보여? 높이 떠 있는 것처럼 보여. 고도가 높은 것처럼 보여요. B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여? 태양이 대각선으로 오는 것처럼 보여. 마지막으로 극지방에서는 태양이 어떻게 오는 것처럼 보여? 옆에서 오는 것처럼 보여. 바닥에 깔리듯이 태양 에너지가 오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여기는 그림자가 길고 여기는 그림자가 짧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에너지 밀도가 높다? A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왜? 높은 데에서 바로 내리쬐기 때문에. 여기는 옆으로 오기 때문에 똑같은 태양의 세 줄기 빛이 오더라도 여기는 세 줄기 빛이 도달하는 땅의 넓이가 넓어요. 즉 에너지 밀도가 높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어디지 지금? 저는 A, 여기는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에너지 순환. 지구 시스템 모든 외권, 기권, 수권, 직권 이런 것들 다 내부에서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대기는 어디서 이동할까? 기권. 해수, 얘는 수권이죠. 당연하죠. 기본 체크 볼게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봅시다.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은 거의 대부분 뭐라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예요. 맞아요. 자, 태양의 고도가 높을수록 단위 면적당 지표면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다. 맞죠?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똑같은 세 줄기의 빛이 오더라도 높은 곳에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오느냐, 낮은 곳에서 옆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가 다르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의 내부를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아니면은 물이 땅 밑을 통해서 지하수로 흐르다가 호수가 되고 호수가 강이 흘러서 바다로 모이고 다시 그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나서 기권으로 가죠. 그러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다시 비가 내리면서 땅을 깎고 이런 식으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의 내부를 마구 이동을 해요. 맞아요. 조금 전에 봤듯이 지구가 둥그니까 극지방은 춥고 적도 부근은 뜨거워요.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적도 부근은 타고 극지방은 무조건 얼어서 절대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돼요. 근데 지구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더웠다가, 적도 지방도 더웠다가 차가워지기도 하고 아주 일정 이상
더워지지 않고 극지방 또한 추워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럴까?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아서 그렇지. 적도지방에서 남은 에너지를 극지방에 주기도 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적도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보내서 극지방이 더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 극지방은 마이너스 70도, 80도 이렇게 되고 적도지방은 계속 60도, 70도가 될 거야. 사람이 못 살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벌어지지 않는 거는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남는 에너지를, 적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보내기 때문이야. 누가 그런 운반책의 역할을 할까? 누가 그런 택배를 보내는 역할을 할까? 그렇지. 물과 바람이죠. 여기서는 물의 순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네요. 물의 순환은 불균형의 해소 과정을 보여줘요. 물의 순환 역할, 물은 수권, 기권, 직권, 생물권 등의 모든 곳에 존재하면서 에너지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보여요. 선생님 몸속에 있는 물, 생물권에 존재하는 물이에요. 그리고 바다 밑에 존재하는 지하수, 지권에 존재하는 물이에요. 그리고 기권에 존재하는 물은 기체 형태로 물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곳에 존재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모양도 바뀌고 각권을 끊임없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불균형 현상을 해소시키는 영향을 해요. 적도 지방은 태양 에너지가 너무 많아. 극지방은 너무 적어. 그래서 춥고 더워.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뭐라고? 적도 지방의 에너지를 똑 떼어다가 극지방으로 보내주는 거지. 그걸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라고? 수권에 또는 물이죠. 또는 기체도 그런 역할을 해요. 나중에 보여주겠지만은 기권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하튼 수권이 가장 큰 역할을 해요. 또 보다시피 지형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얘기했었죠? 비가 내리면서 땅을 깎으면서 물이 흐른다고 했었죠? 대기 중에 물이 눈과 비로 내린 후에 강물 또는 빙하의 형태로 이동하면서 침식이라는 거 깎는 거야. 퇴적, 쌓인다는 거지. 일으키면서 지표면을 변화를 시킵니다. 날씨의 변화, 물이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순환하면서 뭉치는 거죠. 응집하고 결집되는 거. 그리고 나서 많이 모인 물은 떨어지죠. 강수, 비의 형태로 날씨를 변화시킵니다. 날씨가 생성되는 게 뭐 때문이라고? 수권 때문이라고. 물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보자. 기권에서 이렇게 물이 있는 층이, 물이 많은 층이 무슨 권이라고 했었지? 대륙권. 그래서 대륙권에서만 날씨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었죠. 다른 층은 맑아요, 그냥.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구름이 끼고 이런 층은 대륙권밖에 없습니다. 자, 기본 체크 볼게요. 물의 순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은 지구 시스템의 각권을 이동합니다. 맞아요. 순환하는 과정에서 지표면의 모양을 바꾸죠. 땅을 깎죠. 쌓이게 하죠. 대기 중에서 지표면으로 내린 물이 수권으로 모이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머무른다? 그러지 않죠. 증발을 통해서 다시 순환해요.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물질 순환 생명 현상 중에서 탄소에 대한 내용을 주로 보고 있어요. 탄소라는 건 석탄에도 많고 석유에도 많고 가스에도 많은 것들, 탄소를 얘기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체를 이루는 것 중에서 탄소가 되게 많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탄소가 있느냐 없느냐로 무기물과 유기물을 나누기 때문에 생명체다 그러면 탄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구상에서는. 따라서 탄소가 순환하는 게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생명을 이루는 무엇인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는 다른 면에서 더 이슈가 되고 있죠. 이것 때문이에요. 탄소의 존재. 주로 대기 중에서는 무슨 형태로 존재하냐면은 이산화탄소, CO2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땅에 있을 때는 무슨 역할로 해?
땅에 있을 때에는 석탄, 석유 등으로 그냥 묻혀져 있어요. 바다에 있을 때에는 빙하 속에도 존재를 해. 탄소가스가. 빙하 속에도 존재하고 또는 물 속에도 녹아져 있는데 문제는 인간의 활동으로 뭐 지권이라든지 수권에 묻혀져 있었던 그 가스들이, 탄소들이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기권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연료를 소모해요. 자동차에서 석유를 써요. 난방을 하면서 석탄 또는 가스, 석유 등을 써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권으로 이동하는 이산화탄소들이 급증을 해요. 이산화탄소의 문제가 뭘까? 이산화탄소의 문제. 온실기체죠. 마치 온실 비닐하우스처럼 지구상에 둘러싸면은 기권에 존재하게 되면은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열이 지구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둬두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다의 온도도 올라가고 빙하들도 녹게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빙하 속이나 아니면 물 속, 바다 속에도 가스, 이산화탄소들이 녹아져 있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걔네들이 녹아서 보글보글 거리면서 기권으로 다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방출되는 거야. 방출되면 어떻게 될까? 또다시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지. 계속 나쁜 쪽으로 피드백이 일어나는 거야. 즉 따라서 탄소 순환의 균형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번 하고 나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쁜 피드백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질소의 순환은 질소는 N이에요. 엄청 많지. 기권의 78%가 질소예요. 가권을 따라서 어떻게 순환하는지 봅시다. 대기 성분의 약 78%를 차지하면서 어디에 존재하지 많을까? 기권에 가장 많이 존재하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탄소도 기권에 많고 질소 또한 기권에 많습니다. 얘네들은 우리 몸속을 그냥 들락날락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몸에 섭취는 잘 안 돼요. 운동하는 애들은 알겠지만은 단백질 되게 중요하지. 단백질이 바로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근육량이 늘어날까? 공기 중에 많으니까 들이마시면은 내 근육이 증가할까? 그러지 않지. 그러면 뭐 그냥 오래 산 사람들은 막 근육 덩어리게? 그러지 않죠. 어떤 형태로 해야 될까? 고기에서 먹던지 아니면 콩 또는 뭐 다른 식물들에서 단백질 성분을 얻던지 다른 생명체에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기권의 질소는 토양 속에서 질산이온 형태로 있는데 그것들이 박테리아가 흡수를 해서 생명체, 식물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놔요. 그래서 식물들은 그 질소를 고정을 시켜서 질소를 잡아들여서 자기 몸에 이제 영양분으로 만듭니다. 이걸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콩에 그런 박테리아가 많아요. 그래서 콩 같은 경우가 단백질이 많다는 거지. 모든 식물에 이런 질소, 단백질들이 많은데 우리가 단백질을 풀에서 섭취하기 위해서는 풀을 하루에 몇 톤씩 먹어야 돼. 농도가 아주 진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먹으면 하루에 몇백 킬로씩 먹고 나면은 그 단백질의 성분, 풀에 있는 단백질의 성분을 근육 속에 저장을 해. 근육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소고기를 섭취를 하는 거지.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은 뭐 풀만 먹어도 근육을 증가시킬 수 있나요? 많이 먹으면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콩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꽤나 많습니다. 동식물체를 이루는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역할을 해요. 문제는 배설물이나
사체가 되면 배출을 하든지 죽고 나면 그 질소는 다시 분해가 돼요.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기권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 기권에 있는 애들은 땅 속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박테리아가 다시 식물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테리아가 질소를 우리한테 준다라고 얘기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는 기권에서 다이렉트로 질소를 합성하지는 못해요. 흡수하지는 못해요. 자, 기본 체크입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 순환과 생명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탄소는 대기 중에서 주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한다. 맞죠? 인간에 의한 화석 연료의 사용 증가로 직권에서의 탄소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직권, 땅 속에서 탄소가 더 많을까? 아니지. 그걸 끄집어내서 써서 어디로 뿜어낸다?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기권에다가 기권에 뿜어내서 문제가 되더라. 질소는 지구 시스템의 수권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 아니지. 기권의 78%가 질소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